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남 지역으로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한 고은진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사범대학교 바이올린을 휴학 없이 쭉 4년 스트레이트로 해서 졸업을 했고 4학년 때 첫 시험, 그리고 2019년에 두 번째 시험, 작년에 세 번째 시험을 쳐서 삼수반에 붙은 케이스고요. 제 점수를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자면 1차에서는 전공 73, 교육학 16.33점, 89.33점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2차에서는 충남이 실기가 70이고 수업시간 면접이 15, 15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실기에서 65.17점, 그리고 면접에서 13.56점, 실연에서 13.22점, 총점 181.28로 컷 플러스 한 18.55 정도로 붙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는 두 번 다 서울을 응시했었어요. 네, 초수 때는 되게 각 시험 때마다 마음가짐이 되게 달랐던 것 같은데 초수 때는 4학년이라서 막 동기들이랑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도 물론 유전쌤 1월 달부터 직강을 1년 쭉 다녔지만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근데 뭔가 점수가 77점을 받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 공부 방법이 완전 틀렸던 건 아니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재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재수 때는 많이 안주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떨어졌지만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서 되게 재수 때는 65점 몇 점을 맞았는데 되게 터무니없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서울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삼수 때 정말 지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충남으로 지역을 변경해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저는 멘탈에 따라서 되게 집중력도 달라지고 저의 실력도 되게 달라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카페에 합격 수기에도 적었듯이 정말 멘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너무나도 긴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11월에 끝나도 12월, 막 1월까지 막 입시로 따지면 수시를 합격했는데도 정시를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정시에 떨어지면 수시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험이라서 정말로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했지만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재수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삼수 때 되게 나의 실패 요인을 많이 분석하고 되게 발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되게 객관적으로 내가 시험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렸고 실전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많이 틀렸고 어느 과목에서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자료가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됐나, 내가 만든 자료가. 물론 초수 선생님들은 그런 바탕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다면 기출로라도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나를 많이 연구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큰 합격을 위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선생님들의 공부 스타일도 다르고 각각의 공부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합격자 특강을 듣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위주로 듣고 싶은지에 기반해서 뭔가를 할 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과목별 공부법은 그냥 따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고 저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6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멘탈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떨려. 저는 진짜 쉴 때는 푹 쉬어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공부를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쉬는 날은 그냥 공부, 책도 안 보고 교육과정도 안 외우고 그냥 자고 그냥 드라마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놀아야 되고. 근데 내가 쉬는 게
마음이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쉼없이 달려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와 되게 맥락이 딱 이어지는데, 나를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떨 때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멘탈을 케어하는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운동하기였어요. 저는 요가가 되게 잘 맞아서 요가를 하면은 되게 자세에 대한 그런 아픔도 없어지고 마음도 되게 리프레시가 잘 되고, 그래서 요가를 한 5월쯤부터 정말 쉬지 않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닫아도 제가 집에서 요가 매트 켜고 유튜브 보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은 꼭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긍정의 말을 썼어요. 너무 합격자 특강인 죄송해요. 근데 이건 정말 4월 달부터 정말 제가 MBTI가 ENFP라서 정말 계획형이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을 쓰면 그냥 그날 공부는 마르르 해요. 그래서 4월부터 제 다이어리에는 딱 매일매일 이 말만 적혀 있어요. 나는 운이 좋고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만 적었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 말을 적고 시작을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적었어요. 그 말만. 다이어리에 다른 일정 하나도 안 적혀 있고 그 말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에서 공부하는 타입이었어요. 독서실 같은 데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세 자매가 같이 사는데 거실이 있어요. 거실 식탁에서 그냥 공부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건강한 음식 제가 만들어 먹는 재미에 그렇게 남들이 되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프로필 사진 이런 데 보면 나는 공부하고 내 시간을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되게 예쁜 곳 많이 다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살 수 있고 막 이런 되게 미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도 나 나름대로 내 생활을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는 뭔가 그런, 어찌 보면 합리화인데 어찌 보면 되게 행복한 내 인생도 나름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 자신대로 나름대로 하면서 멘탈을 잘 케어해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멘탈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 그날 내가 했던 공부들이 그냥 슥슥슥슥 스쳐 지나가면 되게 그게 진짜 남는 공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나 오늘 서브 이만큼 만들었어. 나 오늘 강의 몇 개 들었어. 이거 아니고, 이거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눈 감고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오늘 내가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다. 뭐 이런 것까지. 뭐 하다못해 교육과정이라도 하나 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면은 되게 그날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교과서를 통해서 실기 연습을 좀 틈틈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수 때부터 같이 초수 때부터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 재수 때 부산에 써서 붙었고, 그리고 삼수 때는 이제 재수 때 그 친구랑 교과서 공부를 하자 해서 교과서를 막 20몇 권 이렇게 샀었어요. PDF 있는데 바보같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다가 친구가 붙어서 반틈을 저한테 다 주고 갔었거든요. 집에 전자피아노도 있었고,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계속 한 권 쓱쓱 훑었어요. 하루에 한 권 정도? 근데 이거는 정말 손해볼 게 없는 게, 공부를 하려고 교과서를 딱 보면은 한 권 보기도 되게 1시간에 벅차요. 되게 교과서에 너무 은근 페이지 수도 많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피아노 치면서 그냥 이거 선생님이 교과서 분석반에서 이거 말해줬던 건데 이렇게 체크해놨던 거 슥슥 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옆에 교과서 옆에 주석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시험에 막 허를 찌르는 문제들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교과서 공부하다가 이제 유전쌤 모의고사에서 딱 내가 봤던 교과서에 딱 그 문제가 나오면 또 뿌듯하고 막 그렇게 피아노 치면서 보면은 되게 빨리빨리 하루에 2권 정도는 그냥 쓱쓱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2차 준비할 때 나 피아노 연습하면서 교과서 다 들이파야지 이러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불가능한 게, 2차 준비도 할 게 되게 많아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실기 연습, 우리 실기 지역마다 하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 세네 개예요. 그리고 그거 시간만 해도 하루가 그냥 훌쩍 가요. 근데 면접해야 되죠. 수업 실현도 해야 돼요. 정말 하루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기 연습은 교과서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교과서 악곡집을 통해서라도 되게 틈틈이 해두시면 1차에도 2차에도 손해볼 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터디를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맞다면요. 저는 티키타카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 초수 때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 합격한 친구랑 그 전화로 1시간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냥 계속 티키타카로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국악 정합곡 오늘 국악 정합곡 하자. 자료는 유전쌤 심화 자료로 하자. 그러면은 걔는 처음부터 보고 나는 끝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유한곡의 역사는 뭐야? 뭐 작곡자 누구야? 뭐 악조는 뭐야? 악기 편성 뭐야?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 내려고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바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그리고 말로 하니까 써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 전략이 많이 되는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범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심화자료, 유전쌤 심화자료, 그리고 뭐 모의고사 반 때는 모의고사를 한 회씩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너 1회, 나 2회 이렇게 2회 그리고 바꿔서 한 번 더. 그러면은 모의고사 2회독이 그냥 쓱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티키타카, 개론서, 뭐 아니면 심화 자료, 그 교과서 유전생 교과서 악곡집으로도 티키타카 막 하고 계속 자료를 바꿔서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회독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삼수 때도 다른 친구랑 계속 이거를 하면서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스터디는 일절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막 써서 막 만나서 막 전화로 서서 막 이렇게 하는 스터디는 잘 맞지 않아서 이 스터디를 좀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는 유재 선생님 모의고사 진짜 복습 잘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초수 때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티키타카 스터디로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든 모의고사를 진짜 시험 보기 전에 모든 회차를 최소 3회독은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삼수 때는 3개년치 모의고사가 쌓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작년엔 그 3개년치 다 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출제자의 입장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전문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교과서 바탕 그리고 개론서 바탕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계신 지식 바탕으로 정말 훌륭한 문제들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모의고사를 물론 한 회 한 회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거 다시 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복습할 때 계속 펜을 색깔을 달리 해가면서 내가 몇 회독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맞은 문제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서 맞았지? 근데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때 생각이 맞았던 거구나. 그러면은 나를 의심하자. 약간 이런 걸. 그리고 틀렸다면은 아, 왜 틀렸지? 옆에 막 정신 차려 이런 거 적어놓고 막 빨간 두꺼운 펜으로 막 그래서 계속 모의고사 진짜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돌리고 오답노트 만들고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정말 회독 많이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좀 꿀팁을 드리자면 모의고사 막 범위 한정 모의고사 그다음에 뭐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회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범위 한정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좀 상세하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이 종이 끝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색깔별로 붙여놓으면은 되게 구분이 그냥 딱 꽂아놔도 잘 되더라고요. 뭐 범위 한정은 초록색, 뭐 최종 보고는 빨간색 이렇게 끝에 살짝 붙여놓으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 그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막 되게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가, 내가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잘 풀고 합격한다 한들 어떻게 수업 실현을 하고 어떻게 실기를 보고 면접을 보지, 이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말했던 건데
뭐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막 시험날을 향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걸 향해서 살다 보면 되게 힘들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당장 어디까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밥을 뭐 먹어야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커피 하나 뭐 사줘야지? 그리고 오늘 끝날 때, 오늘 이렇게 잘 살았어 하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냥 되게 하루 1년이 잘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를 사랑해주고 건강 잘 챙겨가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법은 지금부터 질문으로 받을게요. 궁금. 네. 국악가창 실기는 민요 말씀하시는 거죠? 민요는 일단 저 4범대 4년 커리큘럼 동안 4년 내내 민요 수업을 교수님 밑에서 들었었는데 그래도 시험 준비하려고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량진은 따로 안 들었고 2차 준비 때는 학교에 모교에 가서 이제 2차 준비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이 레슨을 해주셨고 그리고 부족하다 싶은 장구 있잖아요. 장구 같은 거는 따로 레슨을 한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웠던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민요 같은 거는 일단 다 불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충남에 이번에 둥당의 타령이 나왔거든요. 근데 둥당의 타령이 교과서 빈도수가 막 없진 않지만 많진 않아요. 되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되게 우와 나올 게 나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러보긴 불러봤었거든요. 그 불러봤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요는 정말 이게 나오겠어 하는 것도 불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 판소리 한마당 벌려보자 뭐 그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희도 다 불러봤던 건데 충남 준비하는 사람이 이걸 불러봤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참 판소리 한마당 뭐 가시버시 사랑 이런 거. 근데 다 불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다 불러보셔야 되고 민요 하실 때 노래에서도 장단이 느껴지게끔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는 딱딱하게 부르는데 장단은 막 너무 얼이 넘쳐. 이거는 X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일박각 우리 이론하실 때 강세 많이 배우잖아요. 진짜 장단의 강세. 그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강세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고. 그렇게 하셔서 레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레슨을 받으시고 다 불러보시는 거. 그리고 중요도를 내가 내 맘대로 판별하지 않는 거. 그게 좀 실기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곡이 나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끝. 네. 어, 이번에 충남 16명 뽑았는데 2차에서 사립 한 두세 명까지 해서 27명 정도 시험 보셨어요. 근데 사립 선생님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제가 본 악기는 바이올린 되게 많았고요. 첼로 있었고, 비올라 있었고, 대금, 단소, 가야금, 바순, 색소폰, 플룻 엄청 다양하죠. 엄청 다양했어요. 그리고 합격자 선생님들 전공을 다는 모르지만 대부분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이번에 합격자생들 중에는 제일 많고요. 바이올린 선생님들 중에 저희 학교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곡을 좀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콘체르토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시벨리우스 콘체르토 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비에땅 5번, 뭐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뭐 이런 정말 전공자들이 하는 입시곡 같은 그런 콘체르토를 많이 하셨고
협주곡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첼로 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순이나 색소폰 선생님도 계신데 어떤 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공자분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네. 국악은 가야금 비전공자 저희 학교 선배랑 후배 이렇게 두 명 붙었고요. 그리고 대금 선생님 한 번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금 선생님들은 산조 하셨고요. 그리고 선배분은 뭐 하셨는지 춘설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듣는 시간. 들어갔을 때 타이머가 켜져 있었는데요. 매년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저 할 때랑 그전 할 때 친구랑 똑같다고 했는데 딱 3분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작하세요. 조율할 시간 살짝 주고요. 시작하세요 하면은 타이머가 딱 시작됩니다. 3분 타이머 있었습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한 저는 4분 이상은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더, 더 질문 없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네. 너무 도움된 거 없는 것 같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